시장은 이틀째 폭락, 고용시장도 쇼크. 진짜 블랙 프라이데이가 찾아온 건가요? 지금 미국 시장은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폭락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야, 이러다가 1987년 10월 19일처럼 블랙먼데이가 찾아와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그렇게 움직여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왔었잖아요. 지금 미국에도 블랙 프라이데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미국의 비농업 고용 인구입니다. 7월에 14만 4천 명이 느는 데 그쳤습니다. 과거 1년간 평균 증가폭이 22만 명이에요.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지난 1월에 25만 6천 명이 늘어나다가 3월에도 30만 3천 명이잖아요. 4월에 깜짝 10만 8천 명이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5월에 21만 8천 명이 늘어나면서 그 이야기는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런데 6월에 20만 6천 명, 7월에 11만 4천 명까지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에 쇼크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실업률은요 4.3%까지 올라갔어요. 4.3%.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여러분, 자연실업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연실업률은 그냥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만두는 게 자연실업률이거든요. 예, 그 외에는 완전 고용, 일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고용이 됐다는 게 자연실업률인데,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3 내지 4% 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완전 고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4.3%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완전 고용이 아니라 실업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에 쇼크가 터졌다, 이 말도 맞는 말이고요. 또 하나의 지표, 확실히 말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왔다,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가 샴의 법칙이거든요. 샴의 법칙은요, 최근 실업률 3개월 동안의 이동 평균치가 있습니다. 이동 평균치. 이동 평균치하고요, 지난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앞선 12개월 동안의 실업률 중에 가장 낮은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말입니다. 0.5%포인트 차이가 나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50년 이후에 11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195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샴의 법칙이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가 어떠냐? 지금 현재 말입니다. 5월, 6월, 7월 3개월 동안에 지금 이동 평균치하고요, 앞선 12개월 동안에 가장 낮은 실업률하고 비교해 봤더니 0.53%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0.53%포인트. 지금 경기 침체가 왔다는 뜻입니다. 샴의 법칙이 맞다면 말입니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요 0.40인데도 침체가 왔거든요. 닷컴 버블의 위기 때는 2001년 3월에서 11월까지 2020 이때는 0.30%였습니다. 그때도 버블 위기가 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지금 0.53%포인트라는 것은 결국 경기 침체의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1950년 이후에 11번의 경기 침체 중에 1959년에는 안 맞았다고 하니까 이번도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요 난리가 났어요. 시장은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2.49% 폭락했습니다. 428.07이 빠졌고요.
16,000까지 떨어졌습니다. 16,000, 17,000이 무너졌어요. 16,766.08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기술주 중심이거든요. 기술주 중심. 기술주 중심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84가 빠졌습니다. 100.18이 빠졌고요. 5,346.50으로 마감했습니다. 분명히 시장의 위기감이 넘쳐지죠. 다우산업지수 블루칩 중심입니다. 1.61% 647.77이 빠졌습니다. 4만이 당연히 깨졌고요. 39,700.27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 굉장히 커졌죠.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요. 지금 침체 위기 끝에 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이 공포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빅스 말입니다. 공포지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결국 말입니다. 고요한 태풍 속에 있던 세계 경제가 그동안은 돈을 풀어서 태풍의 눈 속에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 이게 말입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터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충분히 그렇게 터지고 있다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에는 지금 블랙 먼데이 같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왔다. 이러다가 월요일이 다가오니까 진짜 최악의 블랙 먼데이가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금리가 침체기니까 분명히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경기가 침체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해왔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AI 열풍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나타내잖아요. 4,607.76입니다. 오늘만 5.18% 떨어졌습니다. 4,600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열풍이 점점 붕괴에 대한 공포로 변해간다는 뜻도 되는 건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7월 11일에는 5,904.50까지 역대 최고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4,607.50까지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위협의 강도가 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도 107.27로 빠졌습니다. 1.78%가 빠졌고요. 이게 엔비디아가 반도체 주 중에는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핵심의 주가도 빠진다는 건 여러분 시장의 불안감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고요. 테슬라는 4.24%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4.24%. 지금 테슬라가 그동안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 또다시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207.67달러까지 빠졌으니까요. 그만큼 시장의 위협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단지 말입니다. 애플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219.80달러로 0.69%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봤자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시장의 공포감은 결국 경기 침체라는 것이 시장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진짜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하라는 이야기 제가 예전부터 해왔고요. 그게 현실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 시장도 비슷한 모양새를 나타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이미 주가 폭락을 봤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가 될까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드립니다. 샴의 법칙은 분명히 시장에 지금까지 계속 맞았다는 것 저는 그것을 반드시 한번 봐야 돼요. 샴의 법칙이라는 건 그만큼 말입니다. 연구해서 만들어진 법칙이잖아요. 이것이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